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과점주의 납세무자 있죠? 자, 여기 펴놓으시고 여러분 제 설명을 쭉 듣고 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먼저 과점주의에 대한 간주취득이에요. 과점주주란 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인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몇 프로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50% 초과해야 됩니다. 또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점주여도 유가증권이 상장한 법인은 지멋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총, 의결, 각종 법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장 법인이 되고요. 과점주들은 아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대납세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건지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설립 당시에 40% 주식 취득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립 후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또는 증자 등을 통해서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자 60에서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과점주주 된 이후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이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60에서 70% 늘어나면 몇 프로만? 10%만 과세합니다. 자, 과점주 아니었다가 이거예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기존 과점주도 아까 봤던 거예요. 이미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한 경우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근데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설립 당시 40%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근데 납세무 없습니다. 근데 설립 후에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과점주도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죠? 70%. 자, 근데 문제는 여기 표가 이게 여기서는 잘려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70에서 10%를 양도해서 60%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잘려버렸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70에서요. 그 다음에 60%로 줄었어요. 자, 그랬다가 만약에 여러분요 주식을 20%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만약에 80%가 된다. 자, 그러면 80%가 돼요. 그러면 지금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원래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증가분 20%를 과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게 특징인데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계속 취득세를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분이 20%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요 최고 비율을 따져요.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만약에 70%다 그러면 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느냐를 따져요. 자, 70%보다 80 증가가 있죠?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몇 프로요? 요 사례 같으면 10%만 과세합니다. 증가분 7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10%를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증가 변동하기 때문에 최고 비율보다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또 봅니다. 요거요. 잠깐만요. 자, 요번에는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반대로 설립 당시에 50%입니다. 그러면 과점주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자, 또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가 없고요. 과점주 아니었는데
5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3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80% 전체 과세하죠. 그 다음에 주식 20%를 양도해서 60%로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주예요. 주식 60에서 10% 추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을 따져봐요.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최고 비율이 80%죠. 그러면 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는지 따져봐요. 80에서 70 증가가 없죠.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 비율보다 자 증가됐을 때 증가분을 과세하는 거고, 이렇게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재차 과점주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 원래 과점주주였다가요. 과점주주가 아니게 됐어요. 자, 그랬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잘렸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가 자 설립 당시 40%입니다. 납세무 없고요. 20%를 추가 취득해서 60% 취득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6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양도해서 40% 과점주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잘려가지고 표가 60%였다가요. 주식을 20% 양도해서 40% 과점주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 30%를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거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그래서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증가가 있죠? 이때는 자 60에 70% 늘어나면 몇 프로요? 10%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설립 당시 40%, 자, 납세무 없고 30%를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고, 자, 그 다음에 25%를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를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가 다시 됐습니다. 70, 45, 60이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자,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 과세하고요.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아까 요거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는 경우만 납세무가 있지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교재를 자 보겠습니다. 73페이지 과점주주의 납세무자. 과점주주의 개념 아까 소개해드렸죠. 과점주주라는 주식을 유가증권에 상장한 법인 제외하고요. 밑줄 주주 또는 유한 책임자는 한 명과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그 세 번째 줄도 밑줄이야. 자,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중 과점주주 아니라는 거, 초과하는 자라는 거, 밑줄. 그 다음에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특수관계가 있으면 합치니까. 74페이지 성립요건 비상장 법인의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장 법인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을 상장 법인은 납세무 없다고 그랬고요. 살짝 체크하시고 비상장 법인이 한다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 설립 시 아까 밑줄 걷지만 또 한 번 밑줄이에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무 없다는 거 밑줄이요.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어야죠. 그래서 설립일 이후에 증자나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됐을 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나 참고적으로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 다른 지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는 주식 취득 행위가 없는데,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취득 행위가 없는데도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납세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이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시만화용 그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에서요.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 및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가 발생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무는 없다는 거 밑줄이요.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쪽 한번 볼까요? 갑이란 주주가 있고 주식 30%, 을주주 40%, 병주주 30%입니다. 그러면 과점주도 없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주주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칩니다. 70%예요. 그러면 과점주주죠.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 이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요. 자, 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총주식의 변동은 없는데 얘네들 내부적으로 을이 갑한테 5%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5%를 갑이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총주식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줄 긋죠? 됐어. 한번 이해하시고 75페이지 납세무의 범위 양가로 1번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요.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이요. 세 번째 줄 봅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모두 포인트죠? 전체 과세하고. 양가로 2번 봅니다. 이미 과점주가 된 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럴 때는 세 번째 줄이요. 그 주식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했다. 60에서 70%가 됐다. 그러면 10% 증가분 밑줄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2번이요.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최고 비율보다 증가했을 때는 증가분을 과세하는데 증가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재차 과점주주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비과점주주, 과점주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요. 그때는요. 네 번째 줄인가요?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만 과세한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다 소개해 드렸고요. 7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회오리가 쳤네요.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니다. 다음 중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 설립 시 60%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납세무 있습니까? 예? 납세무 있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없다고 그랬죠? 예.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 설립 시 40%였다가 10% 추가 40%였다가 10% 추가 취득하면 몇 프로가 됐어요, 지금? 50%. 과점주예요? 아닙니다. 과점주 아니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설립 시, 법인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 처음에 40%였다가 20%를 추가 취득했으니까 몇 프로가 됐어요? 60%.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60% 전체 과세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4번 봅니다. 60%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가 그 후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0%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전에 최고 비율은 80%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죠. 자, 60%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점주가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겠죠? 10%를 추가 취득했으니까. 그때 그 이전에 10% 지분이 추가 취득하기 전에 최고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80%였대요. 자, 그러면 자,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 그 이전에 최고 비율 요거보다 증가가 있어야죠?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증가가 없으니까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납세무 없어요. 자, 요 얘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이요. 70%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가 30% 주식을 처분했다가 그 후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요. 그러면 자, 요거는 70%였었는데 자, 주식을 30%를 처분했으니까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죠?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된 거예요? 6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취득세 취득시기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취득시기는 제가 원래 이거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 질문한 줄 나왔고 가끔 나오는 건데 올해는 왠지 제가 별표 3개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 3절 취득시기 별표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절 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또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 이론 때도 주요 내용들은 배웠었는데요. 자, 먼저 취득세 취득시기는 어떤 거냐?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취득세 취득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취득세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조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납세무 성립시기를 판정하고요.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요. 자, 봅니다. 먼저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냐면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거래 당사가 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취득시료예요. 이때부터 취득세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근데 또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과세 표준할 때 다음에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우리 기본 이론은 배웠던 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료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법령 명칭은 지금하고 다르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일반 국민들이요. 여러분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떨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금 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고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뭔가 보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다시 바꿨어요. 객관성이 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시를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주기로 합니다. 바꾸면 사실상 잔금주기를 취득시로 한다고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 계속해서 봅니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주기일,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그 전에 근데 보세요. 근데 계약서와 상관없이요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그럼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그냥 내가 신고한 건 그때인데 실제는 어제 오늘 뭐 잔금 현금으로 치렀어 이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지빌은 객관적으로 잔금지빌이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자, 여러분,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자,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3월 11일 날로 계약상 잔금지빌이 돼 있었는데 실제는 3월 25일 날 치르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객관적으로 입증되죠. 사실상 잔금지빌 취득시로 하고 수입으로 취득했다. 외국에서 수입하여서 취득한다.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잔금지빌이 입증이 되고요.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입증이 되고요.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따라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단 근데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정식 재판 전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잔금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기본 이론 때는 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정도요. 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라 객관적으로 잔금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불이 입증될 때 사실상 잔금지불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틀려요. 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원칙으로 들어가서 계약상 잔금지불을 취득시로 한다. 판결문에서 써야 되고 법인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 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수공판법이요. 제 앞에서 국수공판장 이러면 배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불 취득시효입니다. 객관적 취득. 다시요.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국수공판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불 취득시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날들 이전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원칙 매매 같은 유상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불 명시한 데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불 이런 날 이전에 만약에요. 이런 날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 등기 등록일이요. 자, 그래서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하면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기본 이론 때도 물어봤던 건데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다시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계약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자, 개인 간 유상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불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불이 빠르면 원칙 계약상 잔금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다시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자, 공매 경매니까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불인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불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불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주의합니다. 자,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그 60일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예요. 자, 여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요. 자, 계속 이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저 여기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이건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계약 해지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시험에 32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던 거 이제 그런 건데 그거 비슷한 건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여기가 포인트죠.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돼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는 아까 등기 등록이 된 시험 지문에 32회가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려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입증이 되더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되고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자, 서류를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몇몇 것을 눈여겨 봐놨습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 그 다음에 공정증서, 또 계약 해제 신고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하여튼 이런 서류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딱 하나 나중에 국가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다 며칠이다? 60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서류 몇 가지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 보기 전에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76페이지 우리 교재에서 제3절 취득식이 봅니다. 승계 취득의 경우 먼저 유상 승계 취득의 취득식이요. 양거를 본 사실상 잠금지비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잠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 외구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3번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취득. 그 다음에 다만 단서비 추리,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는 객관성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4번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 5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 법.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잠금지비를 취득시합니다. 양가로 2번 계약상 잠금지비를 적용하는 경우. 이게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1번 사실상 잠금지비를 적용하는 사유, 즉 국수공판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잠금지비입니다. 체크고 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계약상 잠금지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쭉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한 날 있죠. 양가로 3번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에 잠금지비일과 등기와의 관계, 개인 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잠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법인으로부터 취득해서 법인장부상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 잠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맞다는 거 이런 표현. 자, 계약상 잠금지비 명시 안 됐을 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가 이런 것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다는 거 이런 거 눈에 익혀두시고요. 예제 문제 요거는 지난 기본 이론 때 풀어드렸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봅니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가 포인트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별표십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죠. 예.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쫙 밑줄이고요. 여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별 표시하시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기가 되고 계약을 해지하는지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지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에서 입증되느냐? 그냥 대충 줄 그시면서 알아두시면 돼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3번 계약 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문수가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이런 서류 등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서류가 입증 서류가 달달 외워야 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봅니다. 여러분 연부 취득 보겠습니다. 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식을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연부 취득은 여러분요,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연부라고 합니다.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매년 갚아 나가겠죠. 그럴 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연부 취득. 물론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는 것은 제외. 즉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연부 취득은 원칙 언제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X예요. 바꿔내면. 그래서 첫해 계약서상으로는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게 만약에 2022년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는 3월 25일에 줄어졌다? 3월 2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비율이 아니에요. 연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등기하면 당연히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요거요. 연부 취득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연부 취득에 관해서 기본 이론 같은 거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연부 취득 보세요, 여러분들. 예.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자, 뭐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5년, 10년에 걸쳐서 연부 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죠? 대개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단기에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죠? 세금도 많이 내니까 연부 취득 인정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총 연부 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자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 치러지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입니다. 이때 취득세 계산은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해 지급하기란, 계약서상으로 첫해 지급하기로는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으면 그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을,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8억 원을, 요 사례 같으면 8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이면 취득세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말하자면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니까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게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연부 취득 같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에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이라는 거, 연부금 지급일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부 취득은 그래서 그 교재 밑줄이요. 양가로 5번이요.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이야 적용받는 것 제외하고,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밑줄이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계약상 X해 놓으시고요. 그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해서 하여튼 매회 지급되는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부과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연부취득은 매회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창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입니다. 무상승계취득은 여러분 거기 교재 바로 교재를 시간 줄이기 위해서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밑줄이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라고요? 계약일이요. 증여는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그러면서 민법에 배우다시피 그 계약일입니다. 증여 계약한 날. 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이고요. 밑줄이요. 쫙. 작년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계실이 취득시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79페이지 양가로 2번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자, 무상 또는 무상 승계 취득한 경우에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여주는데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당연히. 양가로 3번 계약 해제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유상 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고 이번엔 무상 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 여기 아까 무상 승계 취득 그 계약일인데
거기 옆에다가 참 요거 써놓으세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인데 등기일 X 해놓으세요. 등기일로 바꿔놓습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등기일이 아니고 계약일이라는 거.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거.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이고요. 아까 교재 다 봤죠,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거 계약 해제예요. 아까는 유상승계수익의 계약 해제고 이번에는 무상승계수익의 계약 해제인데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었고요. 자, 포인트는 여기라고 했습니다.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별표십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된다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요. 자, 유상승계수익의 계약 해제 신고 서류와 다른 것은 하나가 유상승계수익에 있었던 리을번이 없어요. 하나가 더 없어요. 자, 이거 하나가 없는데 그 차이점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 한가로 3번 해당 취득 물건을 자, 여기 밑줄을 이거 별표시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취득일부터 60일 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서류냐 읽어보면 돼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서류에서 입증될 때요.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식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또 취득식,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식인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식이요. 이거 뭐 다 봤으니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 79페이지 토지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여러분 그 매립간척으로 인한 취득인데 보세요.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경우 밑줄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이야. 근데 등기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등기일 X입니다.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밑줄.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거나 사실상 생활하면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을 본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단서는 원칙 공사준공 인가일 꼭 기억합니다. 등기일 X 해놓으시고요. 건축물 건축법입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밑줄이고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을 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 이것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밑줄이요. 가로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 사용승인서에는 도시별법 중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나 도정법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는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건축이 아니라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밑줄입니다. 여기가 포인트는 사용검사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자,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를 이런 걸 하면 다음 날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거 다음 날 쏙 빼고 시험에 냈었는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지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포기하려다가 딱 보니까 소유권 이전고시를 보니까 다음 날 또 올라가지고 답 맞힌 수험생들도 많았는데 자 그런 얘기고요. 자 79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물 건축해서 2번은 건축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그래서 포인트는 7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주택조합이 거기다가 주택조합이 여기다가 사각형 해놓고요.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자 재건축조합이 여기서 사각형 해놓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 여기 비추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 날이에요. 이거 다음 날 쏙 빼면 틀려요. 소유권 이전고시 1 이러면 틀려요. 다음 날 항상 주의합니다. 아까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본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 날이고 아셨죠? 다음 날. 이걸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의제 취득의 경우에서 양가로 1번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이요. 토지 지목 변경은 보세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에요.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변경일, 불분명 공부상 변경일 이랬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예외는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원칙 잘 기억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요거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볼게요. 토지 지목의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변경일 불분명하면 공부상 변경 이러면 틀려요. 중 빠른 날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다만 두 번째 줄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요. 몇 줄을. 자, 사용한 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봅니다. 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메리칸 쪽으로 인한 건 아까 제가 우리 교재에서 봤었고 메리칸 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요? 그 전에 뭐 하면 그날. 등기일 아니라는 거 주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3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을 본다. 자 요거요.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남편의 4명의로 등기한 날. 자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이라는 걸 주의합니다. 한번 밑줄 그어놓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콕 중요한 점은 뭡니다.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예? 개인간 매매인데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 안 됐다. 등기를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만약에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겠지만 원칙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등기일이 아닙니다. 원칙은. 자, 그 다음에 핵심 꼭 중요한 점은 공매 방법에 의한 경우에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는 그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맞습니다.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인가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핵심 꼭 중요한 점은 또 나왔네요.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꼭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회오리 치는 거 보니까 또 문제가 나오려나 보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인 간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그렇죠? 중 빠른 날. 자, 개인 간 거래요. 법인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법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언제라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시라고. 국수공판법이니까 법인 장부로 입증될 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매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고 매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일이 2022년 3월 10일, 실제 3월 20일, 3월 10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상 틀렸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그 경우는 상속 개시이고 건축물 건축가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만약에 임시 상속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봤습니다. 오늘 자, 끝났나 보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상념은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하지만 작은 소망 하나 가슴에 씨앗을 놓았고 그것이 희망이 되었고 오늘 난 그 아침 이슬 같은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다 보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 등등 세율 특히 어려운 심화된 내용을 또 기본 이론에 의해서 심화돼서 배우는데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고요. 다음 주에 빠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